자, 책 펴보자. 연속 확률 변수. 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자, 복수 한번 하면, 자, 이산 확률 변수가 뭐였어? 카운트 할 수 있는 거. 뭐, 흰 공의 개수, 아니면 뭐 몇 개, 뭐 이런 것들처럼 카운트 할 수 있는 것들이 연속 이산 확률 변수였고, 자,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면, 우리가 카운트 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시간, 몸무게, 키, 발 사이즈, 뭐 이런 것들. 연속적인 거. 자, 이거를 함수로 표현하는 게 확률 밀도 함수야. 자, 한번 쌤 봐봐. 우리가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자, 이거를 함수로 표현하는 게, 야를 함수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 확률 질량 함수였어. 맞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흰 공 뭐 3개, 검은 공 4개가 있는데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우리가 함수 어떻게 표현했어? p x는 얼마? 뭐 r 이렇게 하고 됐지? 그러면 분모는 뭔데? 7시 3분의 총 3개 꺼낸대. 됐지? 그럼 어떻게? 3시 R에다가 곱하기 얼마? 4시 3 마이너스 R 이렇게 했지. 됐죠? 이때 R은 얼마? 0부터 1, 2, 3 이렇게 했었잖아. 맞지? 이게 이산 확률 변수였어. 맞지? 이산 확률 변수에서 함수를 표현한 거 확률 질량 함수였습니다. 근데 확률 밀도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가 됩니다. 야를 함수로 표현하는 게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니라 확률 어깨 아파요. 밀도 함수입니다. 요 차이점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가 보통 주어질 거야. 이제는 이거는 그래프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잘 봐. 그래프가 항상 이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만 그려질 거야. 우리가 정적분 배웠던 애들, 그러니까 지금 2학년들은 안 배우고 지금 너희는 다 배웠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x축 밑에 있으면 정적분 값은 음수가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x축 위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는 항상. 됐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을 때 야가 만약에 2야. 그럼 이 값은 무조건 야가 1이면 요 값은 무조건 얼마가 되냐면 1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였어? 1이었지. 항상 1인데 여기에서는 넓이가 확률 값이 됩니다. 그래서 넓이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됩니다. 넓이가 확률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랑 확률 밀도 함수 차이는 야는 넓이가 확률 값이 됩니다. 그래서 쉬워. 좀 더. 이해가죠? 넓이가 확률 값이 됩니다. 그래서 봐봐.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를 함수로 표현한 거 보고 확률 밀도 함수라 그러고, 자, 밑에 여기 보면 쌤이 다 적어놨어. 봐봐.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맞죠? 그래프는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x축 아래에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fx가 그래프가 x축 및 알파, 베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얼마라고? 1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면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다. 자, 그 다음에
외우면 돼. 재채기할 것 같아. 너희도 재채기를 이러지 않나? 어? 자, 봐봐. 여기서 만약에 알파, 여기서 베타야. 됐지? 그러면 우리가 P 알파에서부터 X가 베타까지 이 확률 값은 우리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여기 뭐라고? 넓이로 구하면 돼. 됐지? 이해가지? 여기 넓이. 자, 그러면 이 값이랑 같을까 다를까? 이산항률 변수에서는 1 이상 뭐 3 이하랑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같아 달러. 다르지? 이거 왜 달러? 야는 될 수 있는 게 1, 2, 3 우리가 카운트 할 수 있지. 그러면 3개의 확률을 더하는 거였고 야는 1 포함해야 하네. 안 하죠. 2, 3 즉 야는 2하고 3인 확률을 더한 거고 야는 1하고 2하고 3인 확률을 3개를 더한 거지. 그러면 확률의 값은 같아 달러. 다르죠. 근데 이거는 알파를 포함시키든 포함하지 않든 또는 둘 다 포함하지 않든 확률의 총합은 항상 넓이로 같습니다. 이해가 요거 차이 잘 봐줘야 돼. 민성아 뭐하노? 됐니? 요거 차이 잘 봐주시고. 자, 그럼 바로 문제 볼게. 자, 갑시다. 자, 문제에서 이성확률 변수인지 확률 밀도 함수인지 뭐 어떻게 다 나옵니다. 연소확률 변수인지. 자, 연소확률 변수 x라 했지. 그러면 우리 넓이를 확률 값으로 구해줘야 된다. 그럼 함수가 이렇게 줘졌어. 그럼 그래프 그리자. 자,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리거나 또는 요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근데 1번하고 2번 중에서 안 되는 거 뭐야? 2번이지. 왜? 그래프가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프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게 그려줘야 돼. 그러면 오씨. 니 눌렀지 뭐. 색이 얼굴 빨개진 거 보니까 니가 뭐 눌렀네. 수업하기 싫어가지고 여기 이거. 어? 색이 뭐 쌤이 수업 열심히 하고 있어. 니 뭐 위에 뭐 탁 누른 거 아니야? 팔이 걱정이 안 나요. 다이잖아 방금. 씨. 새끼 이거 씨 양아치 새끼. 자, 니는 왜 임마? 0과 2 사이에서만 봐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보면 0과 2 사이에서 음수가 있으니까 이쪽 그래프는 안 됩니다. 그러면 0하고 2 사이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 쉽지? 그러면 자 0에서부터 그러니까 0 넣으면 얼마가 돼? K가 되고 그 다음에 2 넣으면 어떻게 돼? 2 넣으면 얼마? 7K. 그러면 이 넓이가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개 쉽잖아. 사다리꼴 넓이 못 구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면 여기 2분의 1에다가 여기 밑변 두 변 더하죠. 그럼 K하고 얼마? 7K 곱하기 높이가 얼마인데? 2. 이게 1이 돼야 돼. 그럼 따라서 K는 얼마? 8분의 1. 끝이야. 쉽지? 다야 이게. 이제부터 넓이 열심히 구하면 돼. 자, 갑니다. 내가 왜 기말 때 역전 못한다는지 점점 이해가고 있죠? 자, 갈게. 그래프 항상 그려야 돼. 너희가 제일 싫어하는 그래프. 근데 안 그래프 안 그리면 문제 못 풀잖아. 자, y는 kx, 0과 1 사이에서는 y는 kx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근데 k가 음수가 돼버리면 x축보다 아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안 돼서 무조건 위로 그려야 돼. 자, 그러면 여기 1까지. 그럼 1일 때 얼마가 돼? 여기 k. 자, 1 넣어봐. k죠. 그러면 k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겠지. 이해 가니? 그러면 넓이의 총합이 또 얼마야? 1이다. 그럼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k가 1 돼야 돼. 그럼 따라서 k는 얼마가 돼? 1. 그럼 여기 1 적어놓고. 자, 갑니다. 자, 문제에서 0과 2분의 1 확률 구하지. 그럼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넓이를 구하면 주면 돼. 2분의 1 여기 반틈이잖아, 여기. 그럼 2분의 1 넣으면 얼마가 돼? 2분의 1. 그럼 요 넓이 구하면 돼. 그러면
가로 2분의 1, 높이 얼마? 2분의 1, 그게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늘 확률값 얼마? 8분의 1, 끝이야. 가연이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쉽지? 어려워? 그건 뭐야?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뭔데? 쏘쏘. 넘어갈게요. 자, 전기요법 봅시다. 자, 전기요법 보면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함수, 확률 밀도 함수로 하죠. 맞죠? 확률 밀도 함수 fx가 두 상수 m과 시그마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됐지? 여기에 대하여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x 마이너스 m의 제곱입니다. 헤이, 문과 이거 뭐야? 아, 이거 뭔데? 저요. 뭐? 콩나물? 헤이, 성우, 이게 뭐야, 이거? 와, 콩나물이 도대체 어떻게 콩나물이라고 생각하지? 와, 씨. 이거 어떻게 콩나물이야, 이게? 성우야, 이거 뭐야? 이가 뭔데? 대화 안 되네, 참. 요새 이거 유행은 뭐, 운동이 된다, 이거 뭐고, 이거? 공부가 된다, 이거 뭔데, 이거? 운동이 된다, 이거, 김동현 그거가? 역시, 문과들하고 대화가 안 되네. 자, 이건 자연상수, 우리가 2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문과 애들 안 배우잖아. 맞죠? 이게 대충 숫자 2.7 몇 땡땡땡 이런 숫자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돼. 그냥 fx가 이런 함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요 함수의 개형은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요 함수를 정규 분포라고 할 건데 이 확률밀도 함수 fx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요렇게 약간 어떤 모양이야? 산 모양이죠. 또는 종을 뒤집어 놓은 거, 종 모양 곡선이라고 그러고 또는 산 모양 곡선이라고 그래.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항상 대칭축은 항상 뭐가 되냐면 평균이 됩니다. 됐지? 항상 평균이 항상 대칭성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요 함수는 안 해도 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정규 곡선의 그래프만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규분포를 이제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n이라고 쓸 거고 우리가 이 항분포가 n, p였잖아. 맞지? 야는 총 횟수, 야는 나올 확률. 됐지? 정규분포는 뭐 들어가냐면 여기 평균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분산이 들어가. 근데 표준편차의 제곱이 분산이지. 그래서 항상 뭐의 제곱꼴로 적어주세요. 표준편차를 많이 쓸 거니까. 이해가죠? 자, 요렇게 따른다라고 한다. 자, 요렇게 그냥 좀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갈게요. 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보면 잘 봐. 중요해. 항상 뭐에 대한 대칭이라고? 대칭축이 뭔데? 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넓이의 총합은 항상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해가죠? 자, n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높이가 낮아지고 양옆으로 퍼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자, 우리가 대칭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m으로. 근데 야는 시그마 a라고 할게. 표준편차가. 근데 만약에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갈 거야. 야 시그마 b라고 할게. 그럼 대칭축은 똑같아. 근데 높이가 누가 더 높아?
B가 높아, A가 높아? B가 높지. 그러면 우리가 표준 편차가 높으면 아씨 이거 분필 가루 때문에 표준 편차가 높으면 어떻게 한다고?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대칭 축의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곡선의 높이는 어떻게 되는데 낮아진다 했지. 그럼 누가 더 커? A가 더 크죠. 더 낮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어떤 느낌이냐면 애들 시험 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좀 더 퍼져 있지. 표준 편차 작으면 평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놀려 있지. 그러니까 봐봐. 사실 이렇게 돼. 우리 그래프가 있으면 9등급제 있지. 등급. 자, 여기 평균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쪽 넓이가 1등급 점수라고 하면 이 K 점수라고 하면 얘는 0.0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이 0.04가 되는 거야. 4%니까. 이해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수가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0.04의 확률이다. 그러면 이 점수가 1등급 컷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칭이니까 여기 D에서 4% 몇 등급이야? D에서 4% 몇 등급이야? 9등급이지. 그러면 하위 0.4%는 9등급이야. 그래서 우리가 등급도 대칭이 되는 거야. 2등급 뭔데? 2등급 뭔데? 11%지. 요 넓이가 11%야. 그러면 8등급은 요 넓이가 11% 되겠지.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보통 4, 5, 6등급이 제일 확률이 높지. 사람 많잖아. 왜? 요쪽 넓이가 어떻게 돼? 제일 넓잖아. 이해가죠?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이 23%까지잖아. 맞죠? 4, 5, 6등급 보주면 어떻게 돼? 훨씬 더 많지. 애들 등급 4, 5, 6등급에 분포되어 있는 학생들 수들이 훨씬 많잖아. 넓이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이거? 자, 그러면 그래서 시그마의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낮아지고 퍼져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시그마의 값이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 표준표 작으면 어떻게 돼? 중간으로 몰릴 확률이 어떻게 돼?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 쪽에 엄청 많이 몰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으면 이쪽에 있는 점수대 애들이 어떻게 돼? 상위권 애들이. 똑같은 점수가 많아 적어? 적겠지. 맞잖아. 똑같이 이 점수를 봤을 때 표준 편차가 여기 밑에 있는 야 넓이가 커? 위에 흰색 넓이가 커? 흰색 넓이가 더 크잖아.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상위권 애들이 인원수가 좀 더,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로 따졌을 때 더 적어지는 거지. 이해가죠? 이해가지? 그래서 강북 애들 학교쌤이 표준 편차 뭐 하잖아. 그래서 학교쌤 뭐라 했어? 표준 편차가 너무 높아서 뭐라 했는데 쌤? 낮춘다 했잖아. 왜 낮춰? 왜 낮춰? 높으니까 어떻게 돼? 높으니까 어떻게 돼? 이쪽이 점점 똑같은 점수대에서 애들이 많아지는 거지, 이쪽에. 이해가죠? 자, 보자. 그러니까 하위권 죽이는 거지, 뭐. 맞지?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것도 보자. 자, 그 다음. 우리가 표준 편차가 같으면, 자, 야는 표준 편차가 같으면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아. 근데 야가 지금 MA이고 야가 MB야. 그러면 MA, MB 누가 더 커? MB가 더 크죠? 왜 웃어? 니 설마 이명박 대통령 생각했나? 자, MB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 관계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시그마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같으면 그래프 모양이 같고, 시그마가 다르면 그래프 모양이 다릅니다. 이해가죠? 자, 넘어갈게요. 자, 표준 정규분포. 자, 표준 정규분포는 이건 왜 배우냐면, 자, 잘 봐. 일단 쌤 설명 한번 해줄게. 자, 표준 정규분포는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다른 대상을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우는 건데, 자, 잘 봐. 우리 표준 점수, 대학교에서 정시로 대학교 갈 때 원점수를 봐, 백분위를 봐, 표준 점수를 봐. 표준 점수로 보지. 왜? 왜 표준 점수로 봐? 만약에 수학이 졸라 쉽고 국어가 졸라 어려워. 맞지? 근데 내가 국어가 100점 나오고 수학이 90점 나왔어. 알지? 국어가 90점 나오고 수학이 95점 나왔어. 그러면 원점수로만 봤을 때는 수학이 잘 친 것처럼 보이지만 국어의 점수가 국어가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국어가 어떻게 보면 더 잘 친 거지. 됐지? 근데 이렇게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표준화라는 걸 배울 겁니다. 자, 한번 볼게. 표준 정규분포를 왜 배우냐면, 자, 표준화를 해볼게. 자, 우리가 평균 있고, 표준 편차 있고, 그리고 네 점수가 있어. 자, 국어, 영어, 수학. 됐지? 그러면 내가 수학이 지금 뭐 80점, 70점, 영어 90점, 국어 85점, 표준 편차 뭐 5, 야 10, 야는 뭐 뭐라고 하자. 평균 너무 높잖아. 바꾸자. 됐지? 자, 평균이 그러면 내가 이거를 평균이 여기 50점 잡고, 야를 평균이 60점 잡고, 야를 40점 잡을게. 편하게. 근데 이렇게 보면, 단순히 보면 수학이 제일 못 친 것처럼 보이지. 그럼 내가 내 위치를 볼 거야. 표준화를 시킬게. 자, 표준화가 뭐냐면, 표준화는 평균이 전부 다 0으로 만드는 거야. 대상을 비교하기 쉽게. 평균이 전부 다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를 전부 다 1로 만들 거야. 원래는 정규분포 n, 시그마 제곱이었지. 표준화를 시키면, 보통 확률 변수 x로 하면 표준화를 시키면, 표준화 공식이 뭐냐면 z는 시그마 분의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편차에서 표준 편차를 빼는 거야. 나누는 거야. 봐봐. 그러면 잘 봐. 그럼 야는 우리가 기호를 보통 z로 쓰거든. 표준화 시켜버리면. 그래서 z는, 야는 똑같이 평균이 얼마로 바뀐다고? 0으로 바뀔 거고, 표준 편차가 얼마로 바뀐다고? 1로 바뀝니다. 모든 게 다 표준화 시켜버리면. 잘 봐. 표준화 시켜볼게. 표준화 시키면 내 점수 85에서 뭐 뺀다고? 평균을 뺀다고. 얼마? 50 나누기 얼마 해줘? 5. 그럼 얼마가 돼? 7이 되지. 자, 그 다음 이거는 얼마? 내 점수 90에서 60 빼고 나누기 얼마? 10이니까 얼마? 3. 자, 그 다음에 이거는 70에서 얼마? 40을 빼고 나누기 얼마? 5. 그럼 이거 얼마인데? 6. 맞지? 근데 이걸 딱 보니까, 내가 시험 친 거 점수를 보니까 나의 위치는 평균이 얼마로 되고? 0으로 될 거고. 잘 봐. 중요해. 자, 국어는 어디 위치 있냐면 0보다 오른쪽으로 7칸 떨어져 있지. 그러면 국어가 대충 여기도 쳐. 7. 여기는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수학. 뭐 대충 한 칸. 6. 여기 수학.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 어디 있어? 3이지. 이쪽 줄. 그러면 나의 위치를 보면 국어는 내보다 잘하는 사람이 요 정도밖에 없어. 근데 수학은 이 정도 있고 영어는 어디 있어? 졸라 많지. 그러니까 이 원점수로 보기에는 영어가 시험이 제일 잘 친 것처럼 보여.
근데 결국에는 결과값을 보니까 뭐가 제일 잘 친 거야? 구호가 제일 잘 치게 나온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나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어. 대상이 평균하고 표준편차가 다 다르고 시험 난이도 다 다르잖아. 근데 표준화를 시켜버리면 내가 어떤 과목이 제일 잘 친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너희가 내신 시험 치면 영어랑 국어는 수학에 비해서 점수대가 다 높을 거야. 원점수가. 영어는 뭐 90점 넘어도 3등급 나오고 이러더만. 근데 수학은 웬만한 90점 넘으면 대부분 1, 2할은 다 들어가지 않나? 등급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영어랑 국어는 비교적 수학보다 평균도 높고 표준 편차가 커버리니까. 이해가죠? 이해가지? 자, 그래서 배우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표준화 공식 요거 외우세요.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이해가지? 자, 넘어갈게. 창호 이해가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확률값 구하는 거는 잘 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우리가 대칭 축이 뭐라고? 얼마라고 표준화 시키면? 0이라고. 잘 봐. 우리가 0 이상, 0 이하 반반이지. 얼만데?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봐. 항상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 건데 잘 봐. 0에서부터 A까지. 요쪽 확률 값은 A랑 대칭인 게 뭔데? 얼마야? 마이너스 A가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의 확률값은 어떻게 돼? 같겠지.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대칭성을 이루니까. 이해가죠? 자, 대칭성 이용해서 많이 풉니다. 괜찮지? 자, 넘어갈게요. 자, 표준화 아까 방금 했고, 자, 문제 풀어볼게. 쉬워. 우리 앞에서 확률 처음 통계파트 처음에도 앞에 뭐 공식 유도하고 이럴 때 막 따분하고 재미없었고 막 했었잖아. 이거 그때 뒤에 문제 푸는 거 어때? 쉬웠지? 똑같아. 볼게. 정규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됐니? 그러면 그래프 그리세요. 잘 봐. 항상 이 종모양 곡선 그리고 이 대칭축이 뭐라고? 평균이라고. 표준화 안 시켰으니까. 자, 문제 봐봐. x가 6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6보다 크거나 같아. 자, 우리가 지금 자주 나오는 게 이겁니다. a고 b야. 그러면 요 확률값하고 요 확률값이 어떻게 돼? 서로 같지. 넓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진짜 자주 나와.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요거는 바로 뭐 하냐면 m이 a하고 b의 중간값이 됩니다. 자주 나와. 이해가? 자, 그러면 따라서 야의 평균이 얼마가 된다 그러면 평균이 얼마가 돼? 6하고 16 나누기 2한 게 되겠지. 그럼 얼마? 11. 그럼 평균이 11이야. 그럼 이거는 얼마야? 앞에서 배웠잖아. 81분의 vx가 1이지. 그럼 따라서 vx, 즉 분산의 값이 얼마야? 81.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가 돼? 루트 81이니까 얼마가 돼? 9야. 그러면 우리는 표준 편차는 9가 되고 평균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 이거 적으세요. 자주 나와.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요 문제 이제 표준화 시켜서 표준 정규분포를 볼 건데 보통 이렇게 표가 주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문제에서 갈로에서 단 이렇게 해서 확률값이 주어질 수도 있어. 표준 정규분포 표를 주고 확률값을 구하라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표만 주어질 거야. 간단한 거. 자, 그러면 이 아래 문제 써먹어야 되고, 자, 1번 보자. 자, 1번 표준화 시켜볼게. 자, 우리가 표준화 공식 뭐였어? Z는 얼마? M, 그러니까 내 점수에서 평균 뺀 거에다가 뭐, 표준 편차로 나눈다. 시그마로 나눈다. 자, 그럼 해볼게. 25 마이너스 평균 얼만데? 40. 40,11 제곱이잖아. 그러면 표준 편차가 얼만데? 10. 이상 x 마이너스 40 나누기 10. 40에다가 빼기 40 나누기 10. 왜냐하면 이게 표준 정규분포 표잖아. 그냥 정규분포가 아니라. 이해가죠? 자, Z로 잘 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P 얼마가 돼? 마이너스 얼마? 1.5보다는 크거 나왔고 야가 Z가 되겠지? 그 다음 얼마? 0. 그러면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지. 근데 이거는 항상 0에서 얼마까지 주어질 거야? 0에서 1.5까지는 0.4332. 0에서부터 2까지는 0.4772. 0에서부터 2.5까지 0.4938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갈 거냐면, 잘 봐. 여기가 평균이 얼마라고? 0이라고. 근데 마이너스 1.5에서부터 0까지 요 넓이 구하래. 그럼 대칭성 이용해서 얼마? 1.5까지 확률값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요 넓이 정규분포표에서 얼만데? 0.433이죠. 그래서 이 확률값은 0.4332가 되는 거야. 쉽지? 계속 그래프 그려야 돼. 자, 그 다음 이거는 또 표준화 시켜보자. 야는 바로 Z 쓸게 그냥. 60 마이너스 평균 40 표편 10. 그럼 야는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2가 되지. 그럼 2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야 얼마야? 0. 2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요 넓이를 구해야 되지.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 구할 수 있니 없니?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0에서부터 2까지 넓이 구할 수 있잖아. 0에서부터 2까지 넓이는 얼마야? 0.4772지. 그럼 이 흰색 넓이는 요 반틈이 얼마라 했어? 0.5, 2분의 1이라고 했지. 그러면 0.5에서 야 빼주면 되잖아. 0.5에서 파란색을 빼주면 흰색 넓이가 나오잖아. 그러면 0.5에서 0.4772 빼면 얼마인데? 0.0228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의 확률은 0.0228이 됩니다. 쉽지? 넘어갈게요. 앞에 거보다 더 쉽지 않아? 확률 계속 너희가 구해야 되는 것보다? 이건 지금 넓이만 계속 구하면 되잖아. 아닌가? 자, 볼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50,5의 제곱을 따를 때, 자,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자,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우리 표준화 시켜볼게. Z는 K- 평균 얼마야? 50이고 표편 얼마? 5지. 그래서 항상 저기 뭐의 제곱으로 항상 적으세요. 실수 안 한다. 여기 만약에 25 적으면 너의 표편 25로 생각해서 문제 풀 수도 있어. 그래서 25를 5의 제곱, 16은 4의 제곱, 4는 2의 제곱. 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곱꼴로 적으세요. 자, 그러면 요거 이 값이 0.0013이야. 처음이니까 그래프 다 그려줄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암산도 돼. 지금도 되는 사람 있을걸? 그럼 우리는 뭐보다? 5분의 K-5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요 넓이가 얼마라고? 0.0013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쪽 넓이는 얼마라는 거야, 그러면? 0.5에서 0.0013을 빼면 되잖아. 그럼 얼마인데? 0.4987이지. 0.4987 찾아. 얼마? 3. 그럼 이 값이 3이 되면 돼. 따라서 K값 얼마야?
65가 되겠지. 쉽지? 괜찮니? 넘어갈게요. 책 다르나? 똑같나? 자, 그 다음 요거 볼게. 자, 어느 행사에 참가한 고등학생 2명이다. 2학년 학생 1000명을 키를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얼마래? 자, 평균이 164고 표편이 얼마래? 5래. 그래서 5의 제곱 이렇게 적을게. 됐지? 자, 1번 보면 키가 얼마 이상? 170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인지 물었지. 자, 그럼 요거 확률값 구해보자. 자, Z는 자, 170 이상이니까 170에서 얼마? 164니까 얼마? 6 나누기 얼마? 5. 그럼 이게 얼마야? 1.2지. 그래프 안 그려도 되겠나? 0에서 그려주자. 그냥 1.2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거의 확률을 구하면 되지. 그럼 0.5에서 뭐 빼주면 돼? 0에서 1.2까지를 빼주면 되지. 그럼 0에서 1.2까지가 얼마인데? 0.385. 여기 넓이가 0.385가 되겠지. 그럼 따라서 요 확률값은 얼마가 돼? 0.5에서 0.385 빼면 115가 되겠지. 우리가 얘들아 0.1이 몇 %인데? 10%지. 0.03은 3%지. 그럼 이거는 결론은 뒤로 몇 칸 가면 돼? 2칸. 따라서 이거 보고 11.5%라고 적을 수 있어야 돼. 괜찮니? 자, 그 다음 2번 볼게. 요번에는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몇 명 물었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확률값을 구한 다음에 전체 인원수를 곱하면 몇 명인지 알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90점 넘는 사람이 전교생의 20%야. 근데 전교생이 300명이야. 그러면 90점 넘는 사람 몇 명 있어? 300 곱하기 20% 0.2 곱하니까 몇 명? 60명이 90점을 넘는다는 거잖아. 이해가죠? 자, 그래서 2번 보면 160 이상 얼마 이하? 170 이하를 구하면 되니까 자, 표준화 시키자. 160 평균이 164잖아. 그럼 얼마야? 여기서 164를 빼면 마이너스 4분의 시그마 얼마야? 5. 자, 이거는 170에서 164 빼면 얼마인데? 6이지? 5분의 6이 되겠지.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0.8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거나 같지. 그럼 잘 봐. 그래프 안 그려도 이제 암산되는 애 있지? 마이너스 0.8 1.2 그러면 요 넓이랑 요 넓이 두 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0에서부터 1.2는 알잖아. 얼만데? 요쪽 넓이 얼만데? 0.385가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0.8에서 0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마이너스 0.8에서 0까지의 확률값은 뭐에서 뭐의 확률값이랑 똑같아? 0에서 0.8까지 확률값이랑 똑같지. 대칭이니까. 그러면 0에서 0.8이 얼마야? 0.288. 그럼 이거는 0.288이야.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요 확률값은 0. 끝에서부터 가자. 3. 그 다음에 6이니까 7 맞지? 그 다음에 5니까 6 됐니? 그럼 따라서 몇 명이야? 0.673에다가 곱하기 전체 학생 수 몇 명이래? 1000명이래. 그러면 673명이 되겠지. 673명이 160과 170 사이라는 거야. 괜찮니? 쉽죠? 넘어갈게요. 오늘 진도 다 나가고 좀 쉬자. 좀 힘들어. 좀 참아라. 자,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에 몇천 명이 응시했대? 2000명. 얘들아, 우리가 1000명 중에서
1000명 중에서 1등급 되려면 몇 명이 돼야 돼? 1000명 중에서 1등급 되려면 몇 명 돼야 돼? 40명. 너 어떻게 계산했어? 그러니까 1000명에서 4% 안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등급 꼴등이 80점이야. 그럼 몇 점 이상 되면 1등급 나오는 거야? 80점 이상 되면 80 나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아이디어 볼게요. 자, 평균이 지금 얼마래? 평균이 450이고 표편이 얼마래? 75.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될 건데 잘 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0명 중에서 320명 뽑지. 그러면 합격할 확률 얼마인데? 합격할 확률 얼마야? 2000분의 얼마? 320이 되니까 얼마가 돼? 100분의 16이니까 0.1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16% 안에만 들면 돼. 그럼 즉 0.16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요거의 넓이 값이 0.16이 되는 거지. 왜? 요 넓이 값이 0.5니까. 그럼 내가 합격자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쌤이 K라고 잡으면 그럼 K보다 K 이상이 되면 합격하는 거잖아. 최저 점수잖아. 합격자의 최저 점수. 그러면 K 이상이 되면 합격하는 건데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점수가 뭐 이상이 되면 K 이상이 되면 합격을 하는데 합격할 확률이 얼마라고? 0.16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표준화 시켜주면 Z 여기 평균 450 하자. 450 표준화 시켰으니까 자 Z는 얼마? K 마이너스 평균 얼마? 450 나누기 시그마 얼마래? 75 이 값이 0.16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딱 주어져 있지 한 개 딸랑 야를 써먹어야지 무조건 0.34가 야가 0.34잖아 그럼 0.34들 야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그럼 따라서 K 값은 얼마야? 525가 돼. 525점이 돼버리, 525점 이상이 돼버리면 합격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는 시험 자주 나와.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볼게요. 이것도 그냥 개 쉬워. 얘들아. 이항분포 몇 콤마 몇이야? n, p지. 여기서 평균 어떻게 구해? np. 여기서 분산 어떻게 구해? 시그마 제곱 어떻게 구해 이거? np 1-p였지. 그럼 야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 보고 쌤이 이렇게 할게. 정규화라고 할게. 이런 말은 없는데. 됐지? 정규화라고 할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야는 np가 될 거고 여기에 np 1-p 이렇게 되겠지. 여기 루트에다가 제곱 이렇게 적을게. 개쉬 이게 다야. 그럼 바로 먼저 풀자. 진짜 하기 싫다. 너무 쉬워서. 자, 이 양보조였어. 자, 평균 얼만데? 이것도 곱해야 되지? 얼마야? 240. 자, 분산 240에다가 얼마 곱해? 5분의 3 곱하니까 얼만데? 120인가? 얼마야? 얼마야? 144. 그래, 144. 120이가 아니라 144. 그러면 얼마? 12일 제곱. 끝이야. 밑에 거 푸는 거 아까 했잖아. 이거 바꾸는 거밖에 없어. 해 말어. 아, 되겠지.
회계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그래서 시간도 많이 남을 겁니다. 숙제 때. 우리 이거 딱 보자마자 아 B 몇 콤마 몇이야? B 몇 콤마 몇이야? 450 콤마 3분의 2가 되겠지. 그걸 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화 시켜서 문제 풀면 돼. 자, 넘어갈게요. 이 문제. 자,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얼마래? 0.61에. 그 환자마다 치유될 확률 서로한테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잖아. 이 독립시행이죠.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B 몇 콤 몇이야? 150명에서 0.6 됐지? 그때 90 몇 명 이상?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이지. 그럼 평균 구해.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야? 90. 90에서 0.4 곱하면 얼마야? 36. 그럼 6의 제곱. 그럼 이거는 Z 99 마이너스 90 나누기 6이니까 얼마? 1.5가 되지. 그러면 1.5보다 크니까 0.5에서 0에서부터 1.5까지 확률을 빼줘야겠지. 그래프 그려주면 야가 0이고 야가 1.5 0에서 1.5가 0.4332잖아. 우리는 이거 구하는 거지. 그럼 0.4332를 빼주면 얼마? 0.0 0.0668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자, 넘어갈게요. 끝인가? 오케이. 이게 답니다. 문제 또 있니? 없죠? 괜찮죠?